안녕하세요. 푸르미리의 김보경. 안녕하세요. 푸르미루 주미경입니다. 네,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도 벌써 20여일이 또 지나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좀 깊고 넓은 그런 좋은 책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1월 첫 번째 만나는 책은요, 우리 생각의 나무에서 출판한 이어령 선생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무슨 생각이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어령 교수님 하면 정말 이 세대를 초월한 너무너무 다각다식하시고 또 그 안에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어른 중에 어른이라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귀한 책, 톡톡 튀는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챕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하고 싶은 챕터는요, 싱크2라고 해서 두 번째 이야기, 종소리처럼 생각이 울려왔으면 이라고 하는 그 챕터입니다. 천천히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처럼 생각이 울려왔으면 언제부터인지 모른다. 책장 한 구석에 작은 종 한 쌍이 놓여있다. 우연히 눈에 띄어 무심코 흔들어 보았더니 뜻밖에도 투명한 소리가 난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으로 매다는 종인 줄만 알았는데 무슨 금속 같은 것에 도금한 진짜 종이었던 것이다. 높은 소리를 내는 것이 은종이고 조금 낮은 소리로 울리는 것이 금종이다. 별로 눈여겨본 적도 없던 것이 소리를 내는 순간 무엇을 발견한 때와 똑같은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소리는 먼지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일까? 내 손이 닿기 전까지 그것은 하나의 돌멩이와 같은 존재였거나 아니면 한 번도 존재해 본 적 없는 그냥 텅 빈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지금 목숨을 지닌 새처럼 날개를 퍼덕이며 환한 대낮 속으로 날고 있다. 지금까지 책장 한 구석의 먼지 속에서 침묵하던 소리, 흔들어주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그 맑은 소리, 더 이상 의미를 붙이지 말자. 종은 침묵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소리를 담고 있다. 우리 육체의 욕망들처럼, 불을 뜯는 양떼에 불타는 식욕처럼 말이다. 서양 사람들은 방울도 종도 다 같이 벨이라고 부른다. 방울이나 종이나 크기가 다를 뿐 서양 것은 그 안에 소리를 울리는 장치가 있다. 말하자면 공이가 내부에서 때려 소리를 낸다. 하지만 동양의 에밀레종 같은 한국의 범종은 밖에서 공이로 쳐야 한다. 몸을 흔들어줘야 소리를 내는 서양종과 달리 한국의 범종은 움직이지 않는다. 한자리에 매달려 가만히 그리고 무겁게 그냥 드리워 있다. 그것이 안에서 울리는 것이든 밖에서 울리는 소리든 우리의 모든 사고는 종소리처럼 울린다. 그러나 혼자서는 울리지 못한다. 무엇인가가 내 몸을 흔들어주지 않고는, 누가 밖에서 공이로 때려주지 않고는 내 안에 고여있는 생각의 소리를 울릴 수 없다. 오늘 아침 우연히 흔든 그 종소리처럼 내 육체에서도 침묵하던 소리들이 울려왔으면 좋겠다. 사랑 같은 거, 정화된 슬픔 같은 거, 동그란 점 같은 거, 선이 아니라 열도처럼 섬들이 하나로 이어진 그런 점 같은 거. 아직도 어느 구석에선가 맑은 소리를 감추고 내 손이 닿기를 기다리는 작은 종들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진짜로 흔들면 울리는 금종, 은종이 남아있을 것이다. 안에서도 치고 밖에서도 치는 종처럼 생각이 울려왔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고여 있을까? 누군가 흔들어주거나 밖에서 쳐주거나 때려주면은 금방이라도 맑은 소리가 울려 나올 것 같은 그런 새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우연찮게 들었지만 어떤 새해에 희망의 종소리 같은 느낌이 저한테 와 닿았어요. 이 종소리, 어떤 희망의 어떤 뭔가 환한 느낌이 드는 맑은 종소리 같은 그런 1월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생각이나 어떤 느낌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고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누가 됐든 간에 아니면 어떠한 일이 되든 간에 내 안에 고여 있던 그런 맑은 울림들이 종소리로 환하게 밝게 넓게 깊게 퍼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있는 곳에까지 좋은 소리로 좋은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맑은 종소리로 울려 퍼지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어령 교수님의 책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은 빨간 옷집동 시간입니다. 우리 주미경 작가의 오늘 책은 한상란 작가님의 찌그러진 밀짚 모자는 어떻게 되었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따뜻하고 풋풋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푸르미로 빨간 우체통이 돌아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데 벌써 하룻밤 자고 났더니 해가 딱 바뀌었어요. 청취자 모든 분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제가 기도하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동화책은 한상남 작가님의 찌그러진 밀짚 모자는 어떻게 되었나 동화입니다. 김병남, 신유미 그림, 어린이 작가 정신에서 출판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한상남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이 동화 속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어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찌그러진 밀짚 모자는 어떻게 되었나? 그 무렵 지혜 엄마는 짐을 정리하느라고 몹시 바빴단다. 시골에 살던 지혜네 집이 큰 도시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기 때문이야. 웬만한 것들은 새로 장만하기로 하고 시골에서 쓰던 허섭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가야겠어. 지혜 엄마가 장롱문을 열면서 말했어. 그러고는 가져갈 물건과 버릴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지. 장롱 위쪽의 선반에는 여러 개의 모자가 놓여 있었단다. 몇 개는 포개진 채 놓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비닐 주머니 안에 곱게 포장되어 있기도 했어. 지혜네 식구들은 평소에 유난히 모자를 좋아했지. 그래서 모자들은 당연히 모두 함께 이사를 갈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그런데 지혜 엄마는 장롱 위쪽에 놓인 모자들을 보며 말했어. 아하, 이 모자들은 어떡한다? 모자들은 깜짝 놀라서 숨을 죽였어. 설마 우리를 버리려는 건 아니겠지? 지혜 엄마는 먼지가 앉지 않도록 비닐 주머니에 곱게 포장해 두었던 값비싼 모자 몇 개만을 골라놓고는 나머지 여러 개의 모자를 한쪽으로 밀어 놓으면서 말했어. 이건 다 버려야겠어. 경쾌에 매는 운동모자 1개, 앞에만 큰 챙이 달린 머리띠 모자 1개, 따뜻한 털실로 뜬 겨울 털모자 1개, 크고 예쁜 리본이 달린 지혜의 외출용 모자 1개, 그리고 찌그러진 밀짚 모자까지 버려진 모자는 모두 5개였어. 모자들은 우울한 얼굴로 말이 없었어. 저마다 조금씩 때가 묻거나 낡은 구석이 있긴 했지만 아직도 충분히 모자 구실을 할 수 있는데 버려진다는 게 너무 슬프고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지. 지혜 엄마는 버릴 작정인 잡동사니들을 한쪽 방에 모아놓지. 그러고는 이웃 사람들이 놀러 오면 방문을 열어 보이면서 말했어. 이 방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쓸만한 게 있으면 마음껏 골라가세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어차피 버려야 할 물건들일걸요.
그 방에는 모자들 외에도 그동안 지혜네가 쓰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어. 맨 처음에 옆집 선미 엄마가 와서 선풍기를 가져갔어. 이 선풍기는 왜 버려요? 얘 타이머가 고장났어요. 그리고 새 집에서는 에어컨을 쓸 거예요. 지혜네는 좋겠네. 아무튼 이건 내가 타이머를 고쳐서 잘 쓸게요. 지혜 아빠의 점퍼며 지혜 엄마의 스웨터 등 옷가지들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가져갔단다. 그리고 현관에 놓인 신발장, 대청에 놓고 쓰던 쌀디주도 지혜네가 이사 가는 날 가져가겠다고 동네 사람들 미리 점 찍어 두었지. 장독대에 있던 항아리나 자질구레한 그릇들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었어. 이런 식으로 쓸만한 물건들이 이것저것 빠져나갔어. 모자들은 한숨을 쉬며 소곤거렸어. 나도 누가 가져가 주면 좋겠어. 나도 새 주인을 만나고 싶어. 남이 쓰던 모자를 가져갈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우린 아직도 멀쩡한 모자잖아. 그래, 희망을 안고 기다려보자. 다른 모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도 찌그러진 밀짚 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가장 값싼 밀짚 모자인데다 한쪽이 찌그러진 모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 아무튼 사람들이 방 안을 들여다볼 때마다 모자들은 가슴을 두근대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기다렸단다. 그리고 마침내 모자들도 하나씩 다른 사람들의 손에 선택되었어. 맨 처음에 뽑힌 건 운동 모자였지. 마을 통장님이 들렀다가 모자를 보고 말했어. 멋진 모자, 운동 모자로군. 통장님은 운동 모자가 마음에 든다고 머리에 쓰고 나갔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운동 모자에게 나머지 모자들은 모두 축하하며 작별 인사를 했단다. 그 다음엔 리본이 달린 지혜의 모자가 떠나갔어. 그 모자는 지혜가 다시 골라간 거야. 엄마, 이 모자 버리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모자란 말이에요. 촌스러워 보이지 않니? 더 예쁜 모자를 사줄게. 엄마가 말했지만 지혜는 머리를 저으며 그 모자를 가슴에 안았단다. 그런 지혜의 모습은 천사처럼 예뻐 보였어. 머리띠 모자는 뒷집의 아주머니가 가져갔지. 산에 갈 때 쓰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이제 남은 건 털실 모자와 찌그러진 밀짚 모자밖에 없었어. 오후에 지혜 엄마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 남은 것들은 쓰레기로 처분해야겠군. 밀짚 모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 희망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쓰레기가 될 것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려왔어. 밀짚 모자는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았어. 지난 봄 지혜 아버지는 밀짚 모자를 쓰고 모내기를 했었지. 사람들과 큰 나무 밑에 둘러앉아서 새참을 먹을 때는 밀짚 모자를 벗어 흔들면서 부채처럼 쓰기도 했단다. 그리고 여름에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도 밀짚 모자는 사랑받는 모자였단다. 밀짚 모자가 추억에 잠겨있을 때 곁에 있던 털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쓰레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털모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 나도 몰라. 하지만 너는 아직 쓸만하니까 꼭 누군가가 가져갈 거야. 밀짚 모자는 털모자를 위로해 주었어. 털모자는 밀짚 모자를 한번 바라보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찌그러진 밀짚 모자의 모습을 보니 아무런 위로의 말도 나오지 않았던 거야. 그날 저녁 때였어. 아기를 얻고 지혜네 집에 놀러왔던 옆집 할머니가 털모자를 집어들면서 말했어. 이 모자를 풀어서 털실로 우리 아기 장갑을 만들어 주어야겠군. 이렇게 해서 털실 모자도 떠나갔지. 이제 밀짚 모자는 혼자 남았어. 세상에 찌그러진 밀짚 모자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밀짚 모자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어. 바로 그때였어. 마당에서 앞집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단다. 지혜 엄마, 혹시 찌그러진 밀짚 모자 하나 없수? 밀짚 모자는 자기 귀를 의심했지. 아니, 상상을 하거나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단다. 마침내 방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찌그러진 밀짚 모자를 집어들었어. 이 녀석 좋겠군. 호호호호, 할아버지, 찌그러진 밀짚 모자는 어디다 쓰시게요? 지혜 엄마가 웃으며 물었지. 꼭 쓸 데가 있다오.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었지. 할아버지를 따라간 밀짚 모자는 마침내 새 주인의 머리 위에 씌워졌단다. 오늘 아침 참새떼가 들판 위로 날아가면서 소리쳤어. 허수아비 아저씨, 밀짚 모자가 멋있어요. 그 말에 허수아비도 더 기뻐한 건 바로 찌그러진 밀짚 모자였단다. 밀짚 모자는 행복한 표정으로 맑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았지. 들판에서 바라보는 파란 가을 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어. 저는 30년간 소사구에 살면서 다 낡은 가구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가구들이 다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찮아 보여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것들, 하찮지 않고 더 소중하다는 걸 더 깨닫게 해주신 한상남 작가님께 이 동화가 많은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너도 소중해 라는 말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족한 대로 제가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빨간 우체통 시간에 찌그러진 밀짚 모자는 어떻게 되었나라는 동화를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서요.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거. 아무리 오래되어서 낡은 물건이어도 우리가 함부로 하찮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설사 누군가의 손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찌그러진 밀짚 모자가 허수아비에게 씌워짐으로 인해서 온전한 허수아비의 모습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정말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역시 한선남 작가님의 동화는 참 따뜻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 놓치고 살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환기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동화처럼 올해 내 주변을 다시 한번 물건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까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보면서 정말 떠나보낼 건 떠나보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 옆에 있어서 더 좋은 것들, 좋은 사람들 잘 찾아서 함께 따뜻하게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했고요. 다음 달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미리의 김부경이었습니다. 주미경이었습니다. 좀 어리긴 하지만 하고픈 일이 나가고픈 길 해야 할 일들까지 많으니까 우린 확신 속에 숨은 불확실함 우리란 꽃말을 지닌 라일락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시간이다 던질게 이 청춘의 끝까지 날 깊이 잠겼어도 떠오른 듯 쓰러졌어도 벅차오른 듯 많은 어제를 지나왔으니 점이 되어버린 출발선네 무모했던 나를 날 데리러 언젠간 돌아갈 거라 믿어 푸르른 공기가 나를 사무친다